넥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 그리고 인피니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일본산 5대 브랜드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올 한 해 잊을 수 없는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런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근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한일전이라면 야구, 농구, 축구,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도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잊지 못할 미션 하나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일본에도 잘 안 가고 유니클로 같은 옷도 잘 안 사고 이 수입차 매장 5대 브랜드의 매장에 가보면 한산한 지경에 있을 정도로 미션을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9년도에 우리가 사랑한 중고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일본산 수입차, 과연 올해는 어땠나? 그들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언급한 넥서스 외에 4개의 브랜드는 전체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 13.3%의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수입차 탑5 점유율 83%, 그리고 5만 3천여 대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수량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차를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그래도 탑 클래스에 드는 일본차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9년 잊지 못할 바로 현상인 노재팬이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은 일본 차들이 과연 어떻게 1년을 지냈는지를 실제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의 3개년도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매매가 얼마나 됐는지, 추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슈별로 나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7년도에 보면 5개 브랜드가 8,400대 정도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때는 잘 아시다시피 폭스바겐하고 아우디의 디젤 게이트가 있어서 비슷한 가격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가 강점인 일본차로 갈아타는 현상이 일어나서 매출이 상승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였을까요? 18년도에는 일본차들이 여러 가지로 매출 드라이브를 국내에 걸기 시작을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된 차량들을 꾸준하게 출고를 시켰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현빈이 주연을 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드라마에 협찬도 들어갔죠. 그래서 신차의 매출은 계속 상승을 했고, 그 영향으로 중고차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꽤 많이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여름에 난데없이 미션이 발생을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매출이 70%, 80% 깎이는, 그리고 중고차 현장에서도 매입을 하는 딜러들이 굉장히 좀 꺼리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좀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하반기에는 급하락을 했다는 것을 신차도 중고차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로 살펴보니 18년도에는 17년 대비해서 한 107% 정도가 상승을 했고, 19년도에는 작년 대비 93.2%로 7% 정도가 판매 하락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재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올해 중고차의 판매 수량은 카매니저 기준으로 10,000대를 넘기는 성장세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7%지만 성장세를 감안하면 17, 8% 정도의 매출 하락은 있어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느끼는 중고차에서도 노재팬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작년의 분위기는 알겠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과연 그렇다면 일본 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껏 18년도, 19년도에 차량을 출고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전부터 가성비가 좋은 일본차를 타고 오셨던 분들이 판매를 하시거나 그래도 좀 구매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당분간은 이 노재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년 하반기에 번호판의 숫자가 앞자리가 3자리로 변하는 정책
정책 변경이 있었는데 만일 렌트카로 많이 출고된 일본 차들이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넘버를 달게 되면 분명하게 세 자리 숫자를 달게 된다는 것이고, 이 세 자리 숫자를 달았다는 것은 노재편 이후에 차를 구입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신차로도 출고를 할 때 역시 세 자리 숫자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좀 많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난 상관없어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신차 구입도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국내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 차종들, 신차로 새로 런칭되는 차량들이 꽤 많이 있고 2020 페이스리프트 되는 그랜저의 영향으로 기존에 있는 그랜저 IG라든지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든지 K7 프리미어가 나옴으로써 이전에 있던 K7이나 K7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차와 경쟁 차종으로서 가격이 하락을 하며 역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총선이 있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정치판이 바뀌는 그 하반기 시점에 구매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현재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 좀 더 보유를 하기를 추천드리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다른 차량과 주변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본차 노재편에 영향이 있었나? 그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근황까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그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저희 시우카는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하고 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 시우카 밴드에 오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언제든 환영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